예, 6월 8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 비도 오고 차분하니 좋네요. 지금 조금 그친 것 같은데. 자, 주말에는 제가 한번 시장을 정리해드리고 투자에 다시 한번 맥을 잡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용 지표들 나오면서 또 한번 출렁댔죠. 큰일은 바뀐 건 없다고 저는 봐요. 자, 10년 대계 꾸준하게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소수 정예로 제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한번 세상 공부 심심한데 한번 해보시죠. 재밌게. 오늘 제가 또 새로운 내용을 조금 넣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6월달에 첫째 주가 지났어요. 미국은 울퉁불퉁하지만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 보고 울퉁불퉁 써머랠리. 자, 요걸 그렇게 먹던 국장도 6월달에 안정화가 서서히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크로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자, 매크로 말고 지수 말고도 종목, 주도주에 집중하시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시기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 시장도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은 계속 경기가 견조한 명목상 연착륙되는 물가나 금리를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재밌게 넣은 게, 야, 미국 증시를 언제 팔아야 되냐. 이 얘기를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스토리인데 한번 간단하게 첫 시간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올해 대선까지는 상방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라 봅니다. 아시고 계시면 그냥 기준 잡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바이든도 옐런도 경기를 쉴드 쳐서 11월까지는 정시 상방이 미션입니다. 대선을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대전제로 깔고 주도주에 더 간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FMC 있죠. 정치 파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도주 집중 기준. 자, 종목 얘기를 계속 제가 좀 우리끼리 소수 정예로 드리고 싶은데 뭐 나중에 조금 이제 변화를 주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도 얘기 드리고 RTO 얘기 좀 드릴 거예요. 드리고 자, 매매 계획과 수급 분석 제가 보는 수급 얘기 좀 드리고, 자,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RTO전도 그렇고 자, 슈팅이 좀 나오죠. 야, 또 슈팅이 뭐냐?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자, 슈팅 기간에 대한 얘기도 투심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리 채널에 대한 안내 말씀도 드릴게요. 자,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에 또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이번 주 내내 고용지표가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하는데 출렁출렁 그리고 있죠. 자, 넌팜페이로그 그래서 농업 외에 농업 말고 다른 쪽에 고용들을 봤는데 컨센이 상회됐어요. 많이 고용되네. 미국 경기 강하네. 항상 미국의 경기 중심은 소비 고용이니까요. 근데 또 실업률은 4%가 나왔어.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 나왔는데 원래 3.9가 컨센이었거든요. 실업률 올라갔잖아. 안 좋은데도 어제는 경기가 강하네 해석했어요. 좀 울퉁불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초에도 뭐 경기 안 좋고 뭐 AI 안 좋게 할 때 실적을 다 따져볼 때 내용을 다 발라서 봤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도 기준을 잡아갔는데 요번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좋아서 주가가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금리 올라갔지만 고용의 질은 하락했어요.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 요거는 잠깐 내용을 보면 제가 자주 보고 좋아하는 하나채권에 김상훈 애널 분이 계세요. 하나채권에 이분이 정리를 해놨는데, 자, 보시면 이제 그런 거 있죠. 정부 고용이 갑자기 급증했어요. 정부에서 고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바이든이 국경도 폐쇄하고 정부를 갑자기 막 고용 공급을 타이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으로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풀타임 정규직 말고 파트타임 있죠. 알바들도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풀타임은 줄었는데 알바가 또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기업조사랑 가구조사 괴리도 막 있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지표는 나중에 지나고 막 발표를 하지만 수정이 되고 바뀌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정시가 이 경기 쪽 매크로를 정부가 좀 쉴드를 친다, 만진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부적으로 보면 좀 크게 할까? 관로가 4월이고 지금 이쪽이 5월이거든요. 보면 이제 정부가 지난 4월은 7천 명인데 갑자기 4만 3천 명으로 확 고용이 늘었어요. 자, 근데 레저 숙박 많이 놀러 가잖아. 여전히 잘 사는 분은 계시겠죠. 레저 숙박은 좋으니까 소비 좋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쪽 부분이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지. 이쪽 부분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고용의 질은 하락을 했고 어제 보시면 또 금리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쭉 빠져서 4.2, 4.3 잘 내려왔단 말이야. 어제 갑자기 또 4.4 확 뛰었어요. 많이 울퉁불퉁하죠. 하지만 추세가 다시 올라간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에 CPI라 본다 말을 또 많이 해요. CPI 그죠? 다음 주 CPI가 나올 텐데 물가 부담 여전히 저는 계절 효과도 없어졌고 유가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 부담은 줄어든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신한금융에 또 제가 잘 보는 분이 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다. 올해랑 내년에 미국 경기를 이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경기가 성장률, 얼마 전에 1분기 성장률이 1.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충격도 받고 그랬는데, 2분기 성장을 볼 수 있는 GDP 나오 보시면 이렇게 선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시면 성장률이 4%대 가다가 지표 나올 때도 바뀌거든요. 쭉 떨어졌어. 3%, 4%, 2%, 1.8%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제 고용이 괜찮나 하면서 확 올라간 거야. 되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울퉁불퉁한 거니까 1%대가 다시 3%대로 올라왔다. GDP가. 하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는 거고, 수렴은 2%대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 그리고 물가가 CPI 기준이에요. CPI가 3%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2% 가기 힘든 거야. 예전에 제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바뀌었고, 신냉경 때문에 글로벌이 지금 사실 생산 소비하는 게 좀 많이 꼬여져 있잖아요. 내년도 제가 금리고 확 못 꺼진다. 중금리 물가도 쉽게 안 잡힌다는 내용을 보면서 3%대 물가, 미국도 빠져봐야 금리가 4%대다. 5%, 4% 고금리, 중금리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런 면 때문에 제가 부담 가지고 내년도 금리 확 빠지지 않고 부동산 부담된다는 얘기 자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고 요거는 오늘 제가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새로운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야, 그럼 미국이 정시가 언제 팔아야 되냐? 작년 초에도 이 비관론자들 있죠. 야, 미국 금융 박살날 거야. 이런 금리가 그렇게 고금리 유지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이 고금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착륙 얘기 드리는 거고, 실제로 2022년, 2003년 계속 1년 동안 금리를 올리고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서히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미국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연착륙을 보는 겁니다. 자, 다들 아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한번 볼까요? 이건 다들 아시는 거니까. 자, 장기 금리는 10년물, 그 단기 금리 2년물, 지금 2년물이 더 높아요. 5%대니까 4.9%대인데 이것 때문에 은행 시스템이 좀 교란된 거예요. 예대 맞이는 못 하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따른 상품이 있긴 한데, 자, 회색으로 보면 회색이 리세션이 왔고 정시가 폭락했던 시기입니다. 그 작년에 이렇게 고금리가 되고 쭉 빠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까만선이 기준이거든요. 역전되고 다시 정상화되면서 올라갈 때 리세션 다 왔어요. 정시가 폭락했단 말이야. 근데 작년 보시면 이렇게까지 역전이 심하게 됐어. 한 3, 40년 내 최고 심하게 됐어요. 그렇잖아. 2년물이 더 높잖아 지금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시가 전체는 아니지만 주도 성장으로 집중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게 정상화될 거예요. 10년 금리가 좀 떨어지고 2년물 금리가 좀 더 떨어져서 그렇게 정상화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올라간 이후에 괴리는 있지만 꼭 정시가 폭락이 온다. 제가 볼 때는 AI 버블에 완전히 슈팅이 나오고 그 시기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지표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업률이에요. 사실은 실업률이 미국 금리 경제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은 소비가 70%고 그 근간되는 고용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실업률이겠죠. 자, 실업률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오래된 지표인데 50년대부터 한 70년간 지표잖아요. 회색이 제가 리세션, 정시 폭락했을 때랍니다. 근데 보세요. 한 번도 얘기가 없어요. 한 번도 얘기가 없고, 자, 미국이 실업률 되게 고용이 잘 됐을 때는 2%까지, 뭐 2%, 3%까지 떨어집니다. 지금도 2024년인데 실업률 4%를 했잖아요. 그게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확 올랐다 빠졌던 건 뭐냐?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살짝 리세션 왔잖아요. 그 전까지도 트럼프가 야, 경기 좋다, 실업률 낮다, 우리 정신 날아가지 하면서 트럼프가 엄청 자랑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실업률이 쭉 빠진 거야. 16, 17, 18, 20까지. 빠지다가 이제 코로나 같은 천재지에 맞으니까 확 실업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최고 바닥. 이게 뭐냐면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되게 좋고 막 정시가 좋은 거야. 그 정시가 좋은 이후에 버블이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버블이 터지니까 다시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정시는 급락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실업률의 시대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 리세션이 와요.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금리가 조금 특이해서 작년 올해오면 예전하고 다르게 금리를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실업률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실업률 앞으로 AI가 들어오면 노동 생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간다는 얘기는 정시도 지금 사실 올라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돼서 뭔가 버블 슈팅이 나와서 이게 나중에 올라가서
리세션과 증시가 한번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지표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당장 겁낼 거 없습니다. 어차피 6, 7개월 남은 5, 6개월 남았는 미국 대선까지는 버블을 슈팅을 즐기시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실업률 계속 챙겨볼 겁니다. 왜? 실업률이 4% 넘어가게 되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샵률에 걸려요. 이것도 사실 조금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 실업률이 치고 바닥 갔을 때 방금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짧게 봐도 되거든요. 이때가 이제 서프라임 때입니다. 서프라임도 바닥 치고 올라가면서 폭발이 났어요. 근데 떨어질 때 증시는 많이 올랐겠죠. 증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을 합니다. 이것도 증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실업률도 올라가면서 증시가 슈팅 이후에 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슈팅 기간이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실업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다 보시는 건데, 자, 금융 건전성을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있고 또 옐런이 사실은 지금 계속 바이백해서 단기금리 누르고 있거든. 이것도 사실 그런 면인데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이런 것들이 대선 이후에 저는 좀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하이힐드도 보면 하이힐드 맞나? 하이힐드는 뭐냐면 좀 불안한 정커 본들 하잖아요. 그는 하이힐드 금리를 많이 줄 수 있고 등급이 C등급, B등급 그런 애들이 실제적으로 기존금리의 차이를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스프레드 정말 낮아요. 안정적이라니까요.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걱정할 필요 없고, 이럴 때 한번 살짝 올랐잖아요. 이때 보면 이제 2022년에 금리 많이 올랐을 때 발자가 있을 때인데 다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 어쩌다 하더라도 일부적인 문제고 금융적으로 상당히 건전합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지금 겁낼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업률과 장단기 금리 역전과 내용으로 봤을 때는 AI 버블 정도로 볼 거예요. 그럼 슈팅이 되고 막 간다 정시 슈팅 막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주도주로 더 될 거라 보는데, AI 버블 성장해서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바이든 정책도 야 지금 많이 무리했는데 다 정상화 시켜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변화를 11월 대선까지는 걱정 없이 가져가겠지만 그 이후에 이런 거 다 보면서 제가 내년 이후 정도나 한번 다시 챙겨보겠다. 이렇게 한번 미국 증시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겁내시면 안 돼요. 지금 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볼게요. 이제 다시 근시안으로 돌아와서 애플이 안 빠지고 있어요. 애플이 안 빠지고 있어. 애플이 시총 2위를 막 엔비디아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 어제 올랐고 엔비디아 살짝 빠지면서 애플이 시총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99불이 사상 최고가예요. 199불이 사상 최고가인데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룡 애플이 아이카도 버렸어. 애플 거 안 할 거야 하고 AI로 다시 돌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아이폰 16이 나와요.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기술 넣을게, 이런 기술 넣을게. 근데 저는 애플을 안 써요. 안 써서 애플 감성을 잘 모르겠는데 애플 쓰는 분들이 좀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AI가 원래 아티피셜이잖아요. 근데 그걸 애플로 바꿨더라고. 애플 인텔리전스 AI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이것도 되게 멋있는 문구 같습니다. 잘 나오길 좀 바라고요. 저희도 제주 반도체 살짝 사놨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AI 좀 볼 수 있는 주변주에서 오라클 실적 보면서 또 내용 발라볼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잡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잖아요. CPI도 보면서 한 3.6%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FOMC에서 파월이 이번에는 3개월마다 하는 FOMC이기 때문에 3, 6, 9, 10이거든요. 점도표를 내요.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 어떻게 금리 가겠다 점도표를 막 찍는단 말이야. 워낙 분산이 좀 돼 있긴 한데 그 다음 챙겨보면서 큰 증시에 부담을 안 줄 거라 봐요. 왜? 실드를 치야 되니까. 그런 면으로. 자, 브로드컴도 되게 원래 싱가포르에서 하는데 하여튼 이게 반도체 쪽이니까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삼성도 파운드리 포럼 지금 레가시에 있잖아요. HBM 말고도 낸드나 D램 쪽이나 특히 파운드리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삼성이 TSMC 따라가야 되죠.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테슬라를 또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테슬라 차는 좋은데 여전히 주가는 좀 안 좋은 상태고, 바닥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제가 140불 찍고 160불, 18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머스크 형의 지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총 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잘 될 거라 봅니다. 잘 될 거라 보는데 팬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이쪽이 잘 안 돼서 지분이 날아가게 되면 한번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래서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바닥 변대라 보는 거고.
자, 5월 말에 한참 우리가 수급 교란한다, 교란 만든다, 뭐 외국인들 장난친다 하고면서 만기일에 제 수급 제 포지션을 봤잖아요. 야, 솔직히 근데 포지션 안 잡혀 아직도 안 잡혀. 삼전 이제 좀 사기 시작했고 그 선물 옵션과 선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는 분명히 양봉이고 우리나라 증시가 안정화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 수급 근처 보면서 또 다음 주 목요일 챙겨 볼게요. 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얼마 전에 G7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괜찮았고 이번에 정상회담이 있을 거예요. 노르망디에서 한다 하더라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기서 하는 거 보고, 자, 거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 다른 거보다도 AI 관련으로 공동 성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 볼게요. 자, 일본의 또 통화 정책, 우리나라 이런 것도 한미도 얼마 전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목도 뒤에 얘기를 드릴 텐데 앞으로는 제가 진짜 소수정예로 되고 제가 이거를 좀 프리미엄 하면 종목 얘기를 조금 더 편하게 드릴게요. 지금 사실 좀 그래. 물론 정말 대형주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요번에 주식 분할 다음 주 되면 130불, 150불, 140불도 괜찮고 그 사이 올라오면 비중 10%, 20%를 추가적으로 또 판다 했습니다. 우리 가격 500불 사서 950불 여기서 20% 팔았어요. 80% 남았는 거 잘 들고 가시고 그 3배 나는 거예요. 3배.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중기주. 그렇게 정도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나는 무조건 수년 들고 할래. 그런 분 아니시면 좀 팔아주세요. 그렇게 수익을 챙기는 것도 재미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고 애플, WWDC. 자, 한국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을 보면 월봉 괜찮죠, 그럼. 자, 한국은 지금 6월달 월봉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월요일날 출렁거리다가 크게 뭐 흔들릴 거 없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괜찮죠. 5월 말부터 보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좀 안정적이다. 삼성전자는 75,000원대 바닥에서 반등 주는 도릅니다. 전고점 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11월도 볼 수 있다. 삼성전자 9만원 후반 10만원까지 본다 말씀드렸어요. AI 반도체 내에서 하이닉스 잘 가고 있죠. 그 다음 한미반도체 슈팅 기다리고 있고, 자, 우리는 수급 바이오 알테오젠 1픽 제일 좋습니다. 슈팅하고 있는 과정이죠. 자, 뒤에 제가 슈팅 얘기 드릴 거예요. 슈팅 얘기. 왜 슈팅인지, 왜 슈팅에 대해서 이런 투심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는 테슬라 주총도 봐야 되겠지만 에코프로 머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등락, 기관들의 단기 매매를 주의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도 집중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 얘기 드렸죠. 부동산 단기적으로 붐은 내년에 또 고금리입니다. 중금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버블을 만들 수 있는 큰 흐름상 안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레버리지 같은 거 조심하는 시기라고 분명히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과 코인 이런 것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저는 더 올라간다 봐요. 갖고 있는 홀더분들은 홀딩 하시는 시기로 어쨌든 미국 돈 풀기와 함께 같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 드릴게요. 우리 종목 얘기는 저는 오래되신 분 아실 거예요. 항상 제가 우리끼리 하자. 뭐 종목이 너무 크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중급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 종목 얘기 하는 게. 또 뭐 이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게시판 같은데 정말 오르길 바라면 오히려 나쁜 얘기를 써라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너무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런 면도 있어서 종목 얘기를 잠깐 드리면 알테오젠 얘기 드릴게요. 알테오젠 정말 제일 좋죠. 지금 슈팅 과정이고 저희가 샀을 때가 12만 13만에 샀어요. 12만 13만에 사고 쭉 가면서 17만원부터 사고 이게 22만원까지 갔죠.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또 그 사모님이 블록딜 한다고 확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끌어오면서 16만원 초반 중반 16만원 초반 중반 파는 거 아니다 다 겁을 낼 시기거든요. 겁을 낼 시기인데 다행히 얘는 페이크도 없어. 이 지지선을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때 말씀 다 드렸고, MSCI도 잘 끝났고 외국인 수급 막판에 딱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기대했잖아요. 오히려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기대한다고 하면서 또 재료들이 정말 좋은 게 계속 나와요. 지금 SC 쪽에 좋은 게 계속 나와서 대중들한테 매체를 통해서 막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수급도 들어왔고 하지만 개인도 붙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파동론입니다. 파동론이고, 물론 지금 매출이 700억인데
앞으로 머커사에서 돈 들어오고 1조 지킨다, 뭐 3조, 4조 지킨다는 거는 몇 년 뒤에요. 몇 년 뒤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 분석상 바이오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바이오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방송을 제가 찍었습니다. 뒤에 찾으면 제가 링크를 시켜드릴게요. 자, 바이오가 10배짜리 텐베가 그 전에 나왔던 거, 그 전까지는 제약 바이오 그렇게 오르지 못했어요. 그 2015년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에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야, 그때도 10배, 20배 올랐습니다. 야, 이렇게 올 수 있구나. 자, 그리고 한번 또 사이클이 지나갑니다. 2017년도에 정권 바뀌고 트럼프 들어오고 올라갈 때 대북도 좋았지만 또 바이오 다들 아시는 신라젠, 자, 우리나라 벤처가 그 바이오가 시총 10조를 찍네. 그때가 신라젠, 이때가 뭐 셀트리온, 코오롱, 별별 다 올라갔을 때예요. 바이오 쭉또 떨어집니다. 항상 그래요. 그 만들고 빼고 이거 이제 아시겠죠? 대중 슈팅되고 털어먹고 나가는 겁니다. 신라젠 박살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2019년에 정말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나라 삼상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때 HLB 할 때 말씀 한번 드렸죠. 저도 비보존이 있다 피를 봤던 그런 시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터집니다. 한번 바짝 떨어졌지만 결국 코로나 때, 야, 바이오, 특히나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그때 10배, 20배씩 막 날아가요. 이때는 뭘 사도 다 될 때입니다. 돈으로 그래 풀었을 때니까. 그렇게 버블 부동산, 코인, 우리나라 주식 다 날아갔을 때 또 바이오 왔었죠. 그 사실은 정통 바이오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말씀인데 15년, 17년에 비해서는 코로나 특정 테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알테오 10배 올랐어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 올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박살납니다. 2022년에 정말 안 좋았던 시기 거치고 작년에 올라가요. 작년에 올라갔는데 되게 특이하게 봤던 게 바이오가 안 가네. 작년 1등주는 뭐였죠? 2차전지였습니다. 제가 주도주 잘 잡아서 2차전지 수익 되게 많이 났고, 다들 아시는 에코프로가 15배, 10배 났어요. 10만원짜리가 150만원 찍었죠. 우리 150만원 팔기도 했는데, 이때 바이오 안 가니까 이제 하반기부터 방송을 찍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장세가 어쨌든 바닥치고 올라오는데 바이오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단 바이오는 금리가 떨어질 때 가요.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저금리에서 유동성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올라갔던 사이클과 다르게 바이오가 10개 갔으면 지금은 1개, 2개밖에 안 가요. 자, 그리고 금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2018년에 정부가 증시 빠지고 할 때인데, 빠지기 시작할 때인데, 바이오 아니라 코스닥 벤처 붐을 만들었어요. 코스닥 붐업, 밸류업, 지금 밸류 하는 것처럼 코스닥 밸류업을 하면서 바이오가 정말 좋으니까 CB나 BW 들어가서 막 투자를 막 엄청 했어요. 근데 그때 바이오하고 19년에 다시 뺐다 말씀드렸지만, 그때 수십억, 수백억 받았던 바이오가 다 망가졌어요. 장도 빠져서 망가졌지만 임상이 된 게 없었잖아요. 삼상 다 실패했었잖아요. 그때 받았던 이 금리가 낮을 땐 괜찮은데 지금 만기가 3년, 5년 지나서 막 돌아오거든요. 이미 돌아온 것도 있고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뭐 임상을 하고 직원을 뭐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은 나가는데 그때 받은 돈 다 쓰고 빚을 이자도 못 내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다. 뭐 딴 데도 많지만 좀비 바이오 기업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상태에서 허덕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제가 주도주나 집중하는 이유가 바이오 분명 잘 가요. 우리나라가 바이오보다 진짜 무섭게 가거든요. 그런 건 맞지만 숫자가 정말 줄어들었다. 확률이 정말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는 차원에서 계속 딴 거 보지 말고 밑에 거 보지 말고 가는 거 위주로 보시라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바이오에 대한 이 벤처 몇 배 만들었던 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알티워저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내용을 너무 말씀드리면 못 팔아요. 못 파신다니까요. 지금 이게 매출이 700억인데 시총이 14조잖아요. 매출이 지금 2조, 3조, 4조 나올 수도 있어요.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6월, 7월 달에 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고, 자, 9월 달에 키트로다 3상까지 나오는데 저는 될 거라 보거든요.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바이오는 진짜 크게 돈 들어오는 애들 있죠. 제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돈 들어올 때 슈팅 또 되고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야, 그때 임상이 성공되겠지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기대감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특징이에요. 수급 모멘텀 정시에 특히 바이오를 키울 때는 야, 되겠지, 앞으로 될 거야 하고 막 들어오는 거야. 지금도 사실 요때 그 1조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확 쳤어. 근데 안 빠지고 끝난 게 아니라 요때 2배밖에 뭐 3배 올랐나? 3배 올랐는데 그 뒤에 나오는 플랫폼, 파이프라인,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알테워저는 버티는 거예요.
이 빅스급도 안 빠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 빠질 때 잘 버티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재료가 또 있어요. 9월 달에 그게 제일 크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슈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되겠지 끝까지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물론 될 수도 있지. 되면 정말 좋은데 그 전에 올라가고 기대감 때문에 이 빅수급들이 만드는 슈팅을 즐기시고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조금씩 파시라는 거야. 근데 얼마까지 보느냐. 제가 이제 이거는 파동론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작년 9월 달에 5만 원짜리가 5만 원 맞나?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2000 그 아까 말 코로나 때 일별 올랐다 했잖아요. 월별 올랐고 쭉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지고 작년에 거의 한 3, 4만 원대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 4만 원대에서 얼마 버냐? 그래서 30만 원 모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도. 야, 그거 너무 간단하게 뭐 성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얼마를 기준으로 끊느냐? 언제 빅수급 들어온 거 보느냐? 그런 거는 제 노하우겠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걔들이 파느냐를 봅니다. 파느냐를 봤기 때문에 일단 30만 원 전에 변동성 감안해서 제가 20만 원 후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는 거 말씀드렸고, 자 20, 요거 그때 됐구나. 그래서 20만 원 후반대, 20만 원 후반대 다음 월요일 날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만 원 후반 그래도 딱 29만 9천 원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볼 수 있는데, 이걸 왜 적어놨냐? 다음 턴 50만 원. 야, 꿈인데. 이거는 왜 적어놨냐면 9월 달도 보이잖아요. 9월 달 키트로다 그 임상이 진짜 중요한데, 그 전까지 장이 나쁘지 않고, 물론 지금 11월까지 상방 보지만 매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타임이 잘 맞으면 50만 원 볼 수도 있어요. 50만 원. 야, 그럼 50만 원까지 들고 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실전 투자는 과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금양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금양이 30배 났거든요. 근데 자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래 갔는지 보셔야 돼. 금양이 2022년 하반기 2차전지 우리 살 때, 그때 사서 5천원짜리가 4만원 갔어요. 쉬었습니다. 끝날 수도 있었어. 근데 갑자기 작년 초에 2차전지 에코프로로 붕이 불어버립니다. 10만원짜리가 80만원만 날아갔잖아요. 150만원 날아갔잖아요. 그때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때 편승해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빠졌잖아요. 또 빠지고 딴 거 에코프로 왔다 갔다 할 때 금양은 훅 50%나 뺍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7월달 뭐죠? 이게 슈팅이 들어온 거예요. 대중들이 너도 나도 다 들어온 겁니다. 그때 우리 많이 팔았잖아. 포스코 다 날리고 있을 때 슈팅 피날레가 나온 거예요. 빅수고 빠진 거예요. 이때 사실은 금양이 작년 7월 대중 슈팅에 호기를 맞은 거야. 이 빅수급도 몰라요, 그거는요. 시장 따라가다 보니까 얘는 타이밍이 정말 적절해서 이까지 갔던 거죠. 바닥에 30배 난 거예요. 19만 원까지. 근데 이게 RT오전도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누가 알아요? 물론 큰 상방은 좋으니까 유익에 좀 들고 있고 빅수급도 들어온 거 보고 있지만 50만 원에 대한 향은 과정 관리하는 과정 관리 타임이라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30만 원 1차라 보고 20만 원 후반에 얼마 정도 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신고가 날 때 습관적으로 20-30% 정도 익절을 했죠. 수익이 많이 났어요. 사실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사드시라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최고 비싸게 못 팔아요. 저도 물론 타이밍 잘 맞추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마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 팔고 좀 더 올라가잖아요. 남들도 좀 드셔라. 니도 좀 먹고 세계 우리나라 내수에 좀 기반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만 원이랑 50만 원 턴을 한번 시장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팔아야 돈입니다. 아시죠? 작년 7월달 기억해 보세요. 엔비디아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는 그냥 간단해요. 하이닉스는 그냥 우리가 얘기들이 딱 타이밍 돼서 올라갔잖아요. 딱 타이밍 돼서 올라갔고 또 신고가 시도하면서 제가 20만원 30만원 사이에서 40% 팔아놨고, 중기주 13만원 밑에 사는 거니까 이미 목표가 다 왔어.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슈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지금 하이닉스와 1700억 1500억, 올해 매출이 한미반도체가 5600억입니다. 예상이 그래요. 내년에 저는 1조 정도 보거든요. 내년까지 막 끌어올 수 있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돼서 제가 수급 들어왔다는 얘기 드렸죠. 빅수급 되고 신고가 나면 빅수급들이 좀 핸들랑이 편해. 항상 신고가 날 때 좋은 거예요. 신고가 날 때. 근데 그게 작거나 이 수급들이 양아치 무빙이 있으면 제가 안 좋게 보는데 점잖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대표님들이 좋다니까. 그건 되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O 리스크, CO 성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수급도 같이 움직인다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신고가 나는 흐름을 한미는 보고 제가 일단 20만원 10만원 후반까지 1차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개별주죠. 비중 많진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보고 매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 YC 또 수급 있죠. 얘도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제가 보는 양아치긴 하지만 양아치는 아니고 얘도 수급 큰 편이에요. 자, 신고가 냈다 빠졌고 16,600원 지선 꼭 올라가면 또 흐름 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만도체 우리 효자 종목 정말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줬고 팔고 나왔던 지금 다시 22,000원 돌파를 기대하면서 애플의 WWDC가 잘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1차 매수 한번 던져놓고 올라가든지 한번 또 살 수도 있어요. 제주반도체 보겠습니다. APR은 뭐 또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자, 오늘은 제가 한번 정리하고 종목에 대한 얘기 제가 조금 꿈을 꿀 수 있는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항상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지만 냉정한 수급 분석과 흐름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기, 자, 슈팅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슈팅하고 알트호젠도 하고 있고, 전 한미도 할 거라 저는 봅니다. 그 슈팅이 뭐냐면 밑으로 가는 언더 슈팅, 위로 오버 슈팅인데, 슈팅은 이 상승 추세, 차트를 보시잖아요. 상승 추세가 거래량이 늘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많이 오버돼서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비건한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볼까요, 작년에? 에코프로도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거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10만원대에서 150만원 갔던 주식입니다. 작년 7월달이 피크였잖아요. 7월달에도요. 이때구나. 예. 이때 우리 다 팔고 매매 많이 했죠. 주도 잡는 게 딸이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조정받았지 결국은 올라가서 이때 피크 쳤잖아요. 작년 7월 26일 날 방송도 2번 3번 찍었을 거예요. 왜냐면 다 말씀드렸을 텐데 그 뒤에 또 우리 단타 막 치고 하다가 이 슈팅이 이렇게 오버돼서 막 나옵니다. 오버돼서 나와요. 오버돼서 나오고 뭐 상한가 빵빵 붙는 게 아니라 빅수급들도 출렁출렁거리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윗꼬리 달고 한번 빵 때릴 때가 있어. 빵 때릴 때 있습니다. 물론 그걸 잘 잡아서 딱 치고 그때 우리 제가 140몇만 원 판 것도 있습니다. 장중에 보고 출렁거릴 때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떨어져서 죽었다가 아니라 에코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엔비디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올라온다니까요. 한 번 더 올라와서 또 팔 수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물량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때 3번이나 했습니다. 사고 팔고 단타 3번 쳤을 거예요. 이때 사실은 계속 팔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이런 슈팅이 한번 나오면 당연히 팔아야 되고 끝났네가 아니라 또 올라올 거라고. 빅수급들은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또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슈팅 된다고 별로 겁낼 건 없어요. 제가 기준을 잡는 가격도 미리 때리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슈팅 돼서 빠지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올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빅수급들은 엑시스를 여러 번 한다. 시그널에서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서 추가 호재가 나온다든지 대중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팔라지는 정도, AI 붐 정도, 슈팅 정보는 제가 보는 거예요. 자, 그 슈팅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야, 지금 수익이 많이 나니까 좋죠. 빨리 장이 막 기다려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내가 팔고 더 올라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최고 꼭지에 팔아요. 이쪽은 당연히 더 오릅니다. 그 더 오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도 좀 드세요. 제가 익절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 저게 더 올라가? 배 아픈데? 이거는 뭐냐면 종목 같은 테마 내에 있을 때 내게 나쁘진 않는데 자꾸 딴 거 급등주를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내 종목을 딱 보는 거야. 근데 문제가 없어. 딴 거 오르는 거 보이지만 내 종목 문제가 없으면 추세 상방이면 그냥 홀딩하는 거예요. 자꾸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슈팅 때 더 마인드가 더 그럴 거예요. 그런 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절대 배 아파하지 마세요. 질투하고 탐욕, 욕심 부리고 하는 거는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슈팅 되면 더 그럴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 팔 걸. 야, 지금 팔았다 먹으면 더 먹을 수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요. 팔아가지고 가족들이나 주위 친구분들 맛있는 거 드시라고. 수익 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제가 슈팅기에 자주 좀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릴 거예요. 그 사실 한 방에 빡 때리고 떨어지면 정말 좋지. 근데 정말 좋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변동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걸 좀 잘 보는 편이긴 한데 변동성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수급 분석이고 빅수급들은 항상 밑에 적어놨네. 빅수급들은 항상 꼭지 칠 때 한 번에 안 빠져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때 또 단타 또 칠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으로 빅수급 우리 종목도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올라가게 되면 알테온이든 뭐 엔비디아든 야, 저렇게 비싸. 왜 저렇게 올라? 밸류가 엄청나게 비싸질 거예요. 한미도 지금 포가 엄청 높습니다. 근데 한미가 슈팅되면 또 이걸 먹을 텐데 작년에 2차 전지도 그랬어요. 지금 누가 사? 근데 그 수급되는 이 수급들은 이 빅수급 만든 수급주들은 항상 고밸류고 욕먹으면서 올라가요. 가치 투자자들은 절대 못 사십니다. 그런 종목 대상이 안 돼요. 그런 거 비판이나 이런 거 욕먹더라도 슈팅식을 즐기시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마인드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야, 버블 터진다며, 미국도 버블 터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미국도 안 된다며 나는 안 할래,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은 사실 저랑 안 맞으세요. 계속 제가 이제 맞춰가는 과정인데 슈팅을 즐겨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서 못 즐겨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자신감 있게 좀 들이대는 마음으로 야, 피날레 한번 보자. 또 빅수급들 지수 같은 거는 절대 한 번에 안 빠진다는데 미리 좀 팔면서 또 빠지면 다음에 올라올 때 팔면 되잖아. 한번 들이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남은 이제 11월 대선까지. 지금 6월 달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안 할래. 한번 들이대 볼까. 어느 쪽 선택하실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았어요. 수익률도 많이 났었고. 오늘 제가 이것저것 얘기 많이 드린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지금 버블이 나오고 탑승 자리에 서시고 여러 가지 이슈 있지만 11월까지는 자신감 있게 좀 보시면서 매달 챙겨 드릴 거예요. AI 반도체, 우리 수급 바이오 같이 가져가시고 주도주군 잘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안내 말씀은 계속 얘기 드렸던 거예요. 지금 유료화를 할 거예요. 제가 이유도 제가 소수정예 우리끼리 이 얘기는 오래된 분 다 하실 겁니다. 저는 진짜 종목 얘기를 막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막 제가 시행착오도 막 겪고 그랬는데 조금 우리끼리 이제 많지는 않더라도 종목 얘기나 제가 들은 얘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소수 정의를 좀 가면 좋겠고 조만간 멤버십을 또 이걸로 뭐 2단계면 좋은데 2단계가 안 되더라고. 자,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한번 되면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저랑 같이 동공부 시장에 대한 또 마인드 투심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들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3년째 하고 있어요. 꾸준히 봐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투자랑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어쨌든 꾸준하게 확률 높여가면서 계좌를 키울 수 있는 10년 대계 젤리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요. 특별한 거 없으면 월요일날 뵐게요. 감사합니다.